가을 저녁 거실에 앉아 있던 수정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20년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했던 밤들. 그런 기억들이 지금 딸 앞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소연이 부사관 학교 졸업식에서 받은 상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소연아, 수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엄마. 내일 자대 배치 받으면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여자 부사관으로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도 그런 일 겪으셨어요. 많이 겪었지. 지금도 가끔 겪고 있고. 수정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준장까지 오른 지금도 여전히 여자 장군이라는 시선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이겨내셨잖아요. 그래, 이겨냈지. 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쉽게 이겨냈으면 좋겠어. 수정이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만약에 말이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이상한 일을 겪으면 꼭 기록해둬. 날짜랑 시간, 누가 뭘 했는지 자세히. 소연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단순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기록이요? 응, 혹시 모르거든.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수정의 마음 한켠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딸이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걱정이 교차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들기 전에 어머니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걱정되세요? 수정이 딸을 바라봤어요. 늠름하고 의젓해 보이지만 아직은 20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이었어요. 걱정되긴 하지. 하지만 내 딸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전 괜찮을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정은 그런 딸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가는 소연을 배웅하면서 수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소연아, 힘든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연락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소연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수정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소연에게서 첫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부대도 좋고 사람들도 다 친절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수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런데 엄마, 소연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입이라서 그런 건지. 수정의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시작되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소연아, 정확히 뭐가 어색해? 업무 설명을 해주실 때도 다른 남자 부사관들한테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저한테는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끔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하실 때도 있어요. 수정의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소연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수정에게는 그 목소리가 억지로 내는 것처럼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마치 딸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수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작은 무시들, 은근한 배제들,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벽들. 제발 내 걱정이 틀렸기를 바라. 수정이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하지만 20년간 쌓인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한 달이 지나자 소연은 깨달았어요. 처음에 느꼈던 어색함이 단순한 적응 과정이 아니었다는 걸. 중대장이 소연을 부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김하사, 이 업무는 남자 부사관이 맡는 게 좋겠어. 소연의 가슴이 툭 하고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자신이 먼저 지원했던 업무였는데 결국 옆에 있던 남자 부사관에게 넘어갔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여자가 하기엔 힘들고 야근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소연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어요. 여자니까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날부터 소연에게 주어지는 업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류 정리, 전화 받기, 청소 감독. 모두 중요하지 않은 일들 뿐이었어요. 마치 소연의 능력을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 부사관들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동안 소연은 구석에서 단순 반복 업무만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선임 부사관들이 모여 앉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소연의 귀에 들어왔어요. 요즘 여군들 너무 나대는 것 같지 않아? 김하사도 처음엔 얌전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극적이더라고. 소연이 그들 근처를 지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았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신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나댄다고 여겨지다니. 가슴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끌어올랐어요. 저녁 회식 자리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어요. 선임들이 소연에게 술을 권하며 말했어요. 김하사 술 한잔 해야지. 여자는 좀 애교 있게 해야지. 너무 딱딱하면 안 되지. 소연이 술을 잘 못 마신다고 정중히 거절하자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어요. 여군은 다 이렇다며 재미없다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소연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왔어요. 술을 안 마시는 게 차갑다는 건가요? 애교를 부려야만 하는 건가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소연은 억지로 웃고 있던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상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선임 여군이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힘들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그냥 참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선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소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임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괜찮다기보다는 익숙해진 거라고. 어차피 바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선임의 모습에서 소연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연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어머니가 말했던 기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중대장이 여자라는 이유로 업무를 배제한 일, 회식에서 들은 모욕적인 말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글을 쓰면서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작은 일들을 기록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선임들이 소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이야기했어요. 여군은 역시 예뻐야 제맛이지. 김하사는 어때? 부사관까지 할 필요 있나?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낫지 않아? 소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참을 수 없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결혼보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 쏠렸어요. 선임들의 표정이 차가워졌고
비아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의외로 당당하다는 말, 여군 주제에 할 말은 다 한다는 조롱이 따라왔어요. 소연의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업무 관련 대화에서 소연만 의도적으로 빠뜨리기 시작했어요. 회의 참석도 거부당했어요. 어차피 중요한 업무는 안 맡으니까 굳이 참석할 필요 없다는 이유였어요. 회의실 문이 쾅 닫혔을 때 소연은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었어요. 다른 여군들도 소연과 함께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면서도 거리를 두는 그들의 모습에서 소연은 더 큰 절망을 느꼈어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소연은 자신이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소연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소연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소연의 목소리 변화를 바로 알아차렸어요. 역시 어머니였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힘든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결국 소연은 진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여기서 여자로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작은 일들이에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이니까 너무 힘들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록하라고, 더 힘들어지면 바로 연락하라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인데 벌써 이렇게 힘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소연의 마음 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마치 깊은 늪에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달이 지나자 소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고통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소연을 향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차갑고 적대적인 눈빛들이 소연의 등을 따라다녔어요.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었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된 것 같았어요. 김하사, 또 뭔가 불만 있는 거 아니야?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이 단순히 업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소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왔어요. 질문하는 것조차 불만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업무 배치는 더욱 노골적으로 차별적이 되었어요. 다른 여군들도 소연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오직 소연만이 모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어요. 회의 자료 복사, 사무실 청소, 전화 받기. 이런 일들만 계속 주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소연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야 했어요. 다른 여군들과 눈이 마주치면 그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소연과 어울리는 게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김하사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똑같이 찍힌다더라.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소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 시간에는 더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소연의 개인 물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세면도구가 사라지고 속옷이 더러워져 있고 군복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까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심야 근무를 핑계로 소연만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들어가고 소연만 홀로 어두운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했어요. 그런 밤이면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일기를 썼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꼼꼼히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런 작은 일들을 기록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믿고 계속 기록했어요. 일주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식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선임 부사관 한 명이 소연을 불렀어요. 김하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에서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연의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너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여자가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야지. 그가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소연이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계속 다가왔어요. 선임님,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소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소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야, 이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소연의 어깨로 올라왔어요. 놓으세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솟아올랐어요. 여군 주제에 뭘 이 정도로 호들갑이야?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강한 저항에 놀라서 손을 놓았어요. 소연은 급하게 숙소로 뛰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만약 자신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선임 부사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연을 보는 눈빛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하사, 너 어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왜 박상우 부사관이 기분 나빠하는데? 소연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연이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앞으로 조심해. 말 안 듣는 여군은 여기서 견디기 힘들어. 차가운 경고였어요. 소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부터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업무 배제나 따돌림을 넘어서 조직적이고 치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어요. 업무 지시를 일부러 애매하게 해서 소연이 실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빌미로 큰 소리로 질책했어요. 김하사, 이것도 제대로 못해. 여군들은 다 이런가? 사무실 전체에 들리게 소리를 지르는 선임의 목소리에 소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소연과 함께 앉지 않았어요. 소연이 어떤 자리에 앉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마치 소연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연은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단순히 여자라서 아니면 부당한 대우에 맞서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저녁이 되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임들이 소연을 따로 불러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김하사, 이리로 와봐. 창고로 불려간 소연은 선임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 왜 그렇게 말 안 들어? 여자 주제에?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왜 분위기가 이상해졌는데? 선임 중 하나가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어요. 앞으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알겠어?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소연은 어두운 곳으로 불려가서 질책과 협박을 당했어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야위고 생기 없는 얼굴, 깊게 패인 다크서클, 생기를 잃은 눈, 힘없이 떨어진 어깨. 이게 정말 자신인가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걸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아서요. 대신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글을 쓰면서 소연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소연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믿어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소연의 마음 속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늦은 시간에 혼자 야근을 하고 있던 소연에게 선임 부사관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김하사, 아직도 여기 있네. 네. 업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좋네. 이야기 좀 하자. 그가 문을 닫았어요. 소연의 온몸이 긴장되었어요.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좀 부드럽게 해봐. 그가 소연에게 다가오며 손을 뻗었어요. 소연이 뒤로 물러났지만 피할 곳이 없었어요. 선임님, 그만하십시오. 소연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소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솟아올랐어요. 조용히 해. 그가 소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소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놓으세요. 소연의 절규에 그가 당황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급하게 손을 놓았어요. 다음에 보자. 그가 위협적으로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소연은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소연은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어제 그 선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소연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김하사, 너한테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 꼬리치고 다닌다며? 당황한 소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소연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그날부터 괴롭힘이 더욱 조직적이 되었어요. 모든 선임들이 합심해서 소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소연을 불러내서 무의미한 일을 시켰어요. 청소를 다시 하라고, 서류를 다시 정리하라고, 내일 할 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소연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어요. 피로가 쌓여가면서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식욕도 완전히 잃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어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그날 밤 소연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 모든 걸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소연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며칠 후 소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에게 면회를 신청하기로 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전화를 걸 때 소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엄마, 면회 올 수 있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면회일 아침, 수정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대 정문에서 신분증을 확인받으며 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년 군 생활의 경험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수정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모습의 딸을 만나게 될까요? 면회실 문을 열었을 때 수정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소연을 보는 순간 수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딸인가요? 야위어 빠진 얼굴,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눈빛. 소연아.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수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를. 엄마, 소연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아갈 듯 가늘었습니다. 그 속에는 지금까지 혼자 견뎌낸 모든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수정은 급히 딸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연이 움츠러드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수정이 물었을 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말씀대로 관찰만 하려고 했다는 소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타겟이 되었다고 했어요. 소연이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은 차별들, 점점 심해진 괴롭힘들,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끔찍한 일까지. 수정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을 위로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어요. 소연이 봉투를 엄마 앞으로 밀었습니다. 안에는 메모리 카드와 손으로 쓴 일기장,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약해서. 아니야.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잘 버텨줬어. 수정은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말라빠진 딸의 몸을 느끼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 엄마가 할 차례야. 수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처받은 딸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눈빛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군인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면회가 끝나자마자 수정은 움직였습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최 과장님, 저 강수정입니다. 지금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주세요. 차 안에서 수정은 딸이 건넨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가 딸의 고통이 담긴 기록이었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무기였어요. 1시간 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젠더 특별수사팀을 가동합니다. 수정이 소연의 증거들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습니다. 수사팀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모든 증거들이 한 부대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성차별과 괴롭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이 잠시 멈춘 후 담담하게 말했어요. 피해자는 김소연 하사입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닙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수정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다음 날 새벽 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모범부대로 알려진 곳에 갑작스럽게 수사팀이 들이닥치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소연을 괴롭혔던 선임들이 하나둘씩 불려 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성추행을 시도했던 그 선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 모은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무력했습니다. 수사팀은 다른 여군들과도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여군이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소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명의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추행을 시도한 선임은 구속되었고 조직적 괴롭힘에 가담한 다른 선임들과 간부들도 중징계를 받았어요. 부대장 역시 관리 책임을 지고 경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었어요.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수정은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선된 부대 현황을 점검하러 온 것이었어요.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정은 소연을 만났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수정이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소연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수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용기는 침묵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